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10분 전 경마방송 마감 10분 전 UCC 방송의 박대박입니다. 양쪽에 김주원 위원, 민태민 위원 저희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는 1+1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 민태민 위원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1+1은 간단하죠. 여러분께서 오전에 저희 VIP 특별 문자를 신청하게 되시면요, 김주원 위원, 박대박 위원, 그리고 저 민태민까지 3명 중에 1명 거를, 1명의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이 특별 문자가 한 3개 경주에서 4경주 정도를 발송하다 보니까 나머지 경주들에서 여러분께서 또 따로 듣는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길잡이가 되고자 1명의 서비스를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신청하실 때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요, 누구 거 보내달라 말씀하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적이 좀 월말이라서 까다로웠는데 이번 주에 월초인 만큼 항상 저희 3인이 월초에 강합니다. 월초에는 웬만하면 안 지는 경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죽은 자금을 따따블로 곱절에 곱절로 찾아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VIP 특별 문자에 대한 공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른 흐름으로 토요 경마 때와 마찬가지로, 토요 방송과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300m로 치러지는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일견 놓고 살만한 강축이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혼전의 편성입니다. 민태민 위원. 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마필은 5번 문수영의 전도사입니다. 8월 23일 날 공백이 좀 있었죠. 질병 때문에 공백이 있어서 마체중까지 20여 킬로가 쪄서 나왔어요. 주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끌려버리면서 무리한 힘 소진 끝에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요. 직전에는 페이스가 너무 빨랐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열심히 몰아줬지만 초중반에 밀려버리면서 걸음을 남기고 4위로 만족을 했던 경주였는데, 자, 충분하게 거리 늘어난 1300, 컨디션도 지금 계속해서 공백 이후에 회복을 하고 있고 해결사 문세영 기수까지 올라왔다면은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 이번에 웬만하면 인기마인데 5번 전도사를 저는 세게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민태민 위원의 5번마 전도사 등짝 교체에 주목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요 편성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마피 6번마 딕시오돈 같은데요. 이 딕시오돈은 전폭적으로 우리 김주원 위원에게 설명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마 딕시오돈 같은 경우는 이 어드마이어돈의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요즘 성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본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혈통이다 보니까 이 단거리에서 이 세마들이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대치 이상의 성적을 내어주고 있는데, 6번마 딕시어돈도 이 주행검사 스타트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걸음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말 그대로 주행 연습만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스피드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일단 훈련 때 걸음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발이 빠른, 좀 민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라 빠른 말 없는 경주에 6번마 딕시어돈 충분히 저는 기습 선행까지도 나서볼 수 있는 그런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번마 딕시어돈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주었고요. 결론은 일단 데뷔전부터 맞고는 한번 사볼만하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멘트였습니다. 자, 박대박이 마무리를 짓는다면 6번마 딕시어돈이 선행까지 지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줬는데, 그럴 만한 초반 순발력이 안 나와서 혹은 레이스 중반에 붙는 작전이라든지 취입으로 또 선전을 하게 되면 저는 바깥쪽 마필보다는 안쪽 마필에 좀 더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바깥쪽에는 9번 매직 스텝, 이런 마필들 그렇게 초반이 좋은 놈들이 아닙니다. 초반에 안 나가니까 채찍까지 또 때리고 밀어붙이고 그랬는데, 11번 돈진도 마찬가지로 중반에 아주 그 힘을 써서 좀 무빙하는 그런 정도의 레이스가 나와줘야만 11번도 지켜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안쪽에 1번만 로열 프린세스에게 주어진 선행 가능성은 상당한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1번 게이트인 만큼 깔끔하게 좀 선행을 나가서 앞전에서 먼저 버티는 그림을 로열 프린세스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딕시어돈, 그리고 5번마 전도사, 1번 로열 프린세스까지 3마리 추천드리면서 1경주 정리합니다.
2경주 갑니다. 국산 5군의 1300m, 계속된 1300m. 1경주에서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전 수수는 적습니다. 8마리 뛰는데, 자, 이번 경주는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번 천혜강자가 승군전부터 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에 방해를 받고 착순 변경이 됐죠. 우승을 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글쎄요, 일단 뭐 1번 천혜강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신다 하더라도 3번 미라클캣을 좀 요주의마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얘도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미라클캣의 최근 2연속 입상, 하지만 첫 입상이었던 7월 26일과 8월 16일의 경주력 차이는 기록이 말을 해주는데, 그 기록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말의 스피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발주가 매끄러워지면서 지난번에도 쩔쩔매면서 선두권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5성 드래곤 놓고 쌍까지도 메인 승부였어요. 그때가 이거 뭐 11 안쪽에서 파고드는데 지는 줄 알고 몸을 많이 쓸 정도로 미라클캣의 걸음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승분전이지만 또 한 번 선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번만 미라클캣 나왔습니다. 걸음발이 참 괜찮던데, 올려주신 모습이 어때요? 네, 훌륭 괜찮습니다. 자, 뭐 하나 추천을 해주시죠. 예, 저는 6번마 1기 가성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큰 능력은 아닙니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인기를 보일 수 있는 안쪽 말들이 이제 5군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다라는 부분, 거기에 저는 좀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1기 가성은 최근 입상을 아쉽게도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거를 자기 타임은 꾸준하게 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고, 일단 모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1번만 천혜강자가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외곽에서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조건이라 뭐 57을 달고 얘가 자기 걸음을 못 내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보였던 걸음만 뽑아내도 여기선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 추천해보라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 3하고 6하고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 전 6이 좋아 보이는데. 하여튼 좋아 보이고 세게 보기 때문에 6을 언급을 하셨다. 자, 민태민 의원이 3번막 미라클캣, 우리 김주원 의원은 6번막 1기 가성입니다. 신의 마필이 아니라 이게 뭐야, 저기 신의 마필 말고 뭐라 그러지? 휴양마라는 말이 생각이 나. 어이가 없네. 7번막 왕호도 일단은 현장 상태 좀 봐야지. 얘도 워낙 센 군매에서 좀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막 왕호도 체크 좀 하시고요. 박대박은 일단 1번막 천혜강자가 직전에는 1착 승부를 하다가 이제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다행히 또 착순 변경이 돼서 1착이 됐는데, 요번 경주야말로 좀 깔끔한 선행을 안쪽에서 야무지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400도 아니고 1300m에다가 1번 게이트에 이쿠야스는 뭐 요새 아주 빵빵하게 초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1번만 천혜강자, 사금파리도 같이 지금 출전시키고 있는데, 뭐 사금파리는 일단 들러리 내지는 어쩌다가 한번 이고 1번만 천혜강자가 주력 상금벌이 막필인 만큼 먼저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국산 5군의 안말경주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키스미, 6번마 드리마이 두 마리의 선행으로 잘 뛰고 있는 마필, 선행력을 살리고 있는 마필 두 마리가 만났습니다. 이 두 마리의 선행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민태민 위원부터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일단 선행은 키스미가 나가는 걸로 할게요. 저번에 상당히 센 편성, 빠르고 센 편성에서 김옥성 기수가 대고 나오는 거 보니까 키스미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그냥 나서야만 뛴다라는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가지고 말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드림아이는 최근에 드림핀이 생각나네요. 마리임도 비슷하고 같은 안말이고 이세마. 다음 달에 과천시장배 때 나오는데, 이 드림아이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 때 이미 선입을 했던 말이라서 차분하게 서승훈이가 무리 없이 3 보내고 따라가는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6번만 드림아이를 좀 세게 보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 것 같은데, 6번 드림아이 자체가 추천 마필입니까? 6번이 일단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만큼 좋아 보이는 게 5번 마이에피인데, 제가 지론이 있어요. 1100m를 제가
유독 배당으로 많이 잡아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곽 번호에서 불리한 전개를 이끄는 선추인마, 능력마들이 자리 싸움에서 밀려서 튕겨 나가버리는 속에서 제가 전개 싸움에서 좀 변수를 많이 찾아냈었는데, 마이에피는 진짜 2번 3등 온 게요, 정말 용하고 대견했습니다. 발주가 안 좋았음에도 말 자체를 꾹 잡아주면서 한성열 기수가 라스트에 한 발을 계속 끌어내고 있는데, 그간의 뛴 편성도 여기 나오는 애들 못지않게 세다고 봤고요. 이번에 뭐 특히나 발주 연습을 완전히 뭐 매일같이 노가다식으로 시행을 하면서 마이에피가 이번에 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게 선행가든 경합을 하든 5번이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6번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5번 마이게피를 같이 노리는 그런 각으로 여겨지고. 김주현이요. 예, 저도 뭐 힘을 실겠습니다. 5번마 마이에피가 좋고요. 뭐 앞서 다 설명이 나왔다시피 발주 연습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스타트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최근보다는 좀 더 매끄러운 스타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번엔 경쟁력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기마 싸움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 3경주는 일단 충분히 나올 만큼, 강조할 만큼 6번마 드림마이와 5번마 마이해피에 대해서 양쪽 전문위원들이 추천을 해줬고요. 자, 박대박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스타메이커까지는 추천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앞에서 그냥 따당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지 자신이 앞선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을 괜찮은 마필로 보기 때문에 출전 두수가 적은 이런 경주에서는 초반만 기수의 연속 기승 속에서 특별히 약하게 볼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2번 그리고 5번, 6번 세 마리 정리하는 마감 10분 전 UCC 방송의 3경주였고요. 4경주까지 계속 이어지겠네요. 자, 국산 육군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충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토론이 길어졌었던 경주예요. 녹화에 들어가기 전에 좀 회의가 좀 길어졌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일단 김주원 의원이 첫 바토로 한번 멘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저는 1번마 그레이드 캡틴을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부진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거리에 대한 이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려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 훈련 내용이 눈에 들어올 정도는 좋진 않았는데, 운 좋게도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고, 더군다나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뭐 단거리에서는 따라가도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최적 전개 이후 직전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월초경마에서 일단 안쪽 마필들 쪽으로 조금 더 그 입김이 많이 들어간 그런 1호 경마의 초기 각인데, 민태민 위원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복병 마필이겠죠? 훈련이 아무리 좋아도 보여준 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다소는 덜 팔릴 텐데, 1000m 최외곽 12번 빌리브유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엑스플로이자마답게 직전 데뷔전 때는 건석원 기수가 좀 늦출발과 함께 1050m를 뛰더라고요. 그냥 전 구간을 외곽 뺑뺑이를 돌리면서 직선 걸음을 유지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같은 마방의 상위군 9뎁톤을 비롯해서 상위군의 타주 마필들하고 병합을 연일 붙여버리는데, 엑스플로이자마답지 않게 너무나 빠릿한 발놀림이 돋보였고요. 특히나 박태종 기수는 이 1000m 외곽 끝번에서 내르막을 기가 막히게 타는 재주를 갖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열둘의 빌리브유가 이번에는 좀 더 일찌감치 붙여서 한번 때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병으로에서의 값어치가 있는 마필 자체가 이번 경주는 배당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노림수의 그 중심에 설 수도 있는 그런 경주예요. 이번 4경주 일단 저희 방송에서 1번마 그레이드 캡틴에 조금 더 상대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태민 의원은 12번 빌리브 유를 좀 더 노림수 쪽으로 세게 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박대박은 그 외곽에 있는 두 마리한테 포인트가 주어진 경주라고 봅니다. 9번마 볼트 사인 그리고 10번마 나이아 축제인데, 9번 볼트 사인은 완전 그 데이터가 없는 생 망아집니다만은 뒤가 상당히 잘 들어가는 기본적인 모습이라 1000m의 외곽 게이트지만은 역시 문세용 기수의 스타트가 위력을 좀 발휘한다면은 선입권에서 아주 잘 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을 보고 있고요. 10번마 나이아 축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혼자 앞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 뛰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의 이제 색깔이 아주 뚜렷해서 뭐 하나 앞에 가고 있는 놈이 있어야 붙여서 병합 쪽이 하듯이
파야 조금 더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 점을 지금 안방에서도 제대로 체크를 하고 또 조교 때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훈련 좀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 마필이 뚜렷하지 않다라면 결국은 뭉쳐가는 그림이 될 것이고 그 속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여지가 10번 나야 축제에게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좀 밀려난다면은 생망아지 9번이 됐든 10번만 나야 축제가 됐든 두 마리를 꼭 막권용으로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이례적으로 복평마필 두 마리를 같이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4경주까지 정리를 했고요. 부산교차 1경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1000m. 이번 경주가 이제 박대박이 단독으로 풀어드리는 책을 펴세요 코너입니다. 8마리 뛰는데 다들 지금 가고자 합니다. 이 1000m 대망불꽃 거꾸로부터 한번 볼까요? 대망불꽃이 12번 뛰어서 1착 한 번, 2착 한 번인데 최근에 뭐 바닥입니다. 1400, 1300 안 돼요. 1200도 안 됩니다. 이 두 번 들어온 거 자체가 1000m에서 선입을 붙어가지고 이 빨간 거예요. 기록도 별거 없고 다 포기하고 그냥 1000m만 기어 나온 겁니다. 근데 가장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앞선의 그림자는 좀 비치겠습니다만은 그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요. 자, 1번 마칠 주하신입니다. 직전 경주는 굉장히 선두권이 빨랐어요. 선두권이 굉장히 빨랐고 인코스를 잘 쑤시면서 최상현 기수가 이 2착을 갖다 댔었는데 직전 경주에 만났던 그 골든레스라든가 또 하베스타임 이런 마필들과 견줘본다면 이번 경주 거의 뭐 맞상대가 초반에 없는 셈입니다. 질주하신의 선행 가능성 최악의 경우라도 두 번째는 붙을 수 있는 인코스 꽃자리 요거를 배팅의 축으로 국산 마필이지만 이 경주 전개의 이점이 아주 확연하기 때문에 1번 질주하신을 전개 축으로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뱅크도 기본 걸음발은 괜찮아 보이는 신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체크가 좀 필요하겠고요. 자, 3번마 슬레이즈 플래시 같은 경우도 선입은 좀 붙어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뒷심 자체가 아직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현장 체크가 필요합니다. 거세하고 나온 배다리 몬스터 지워버리고 채찍 위반까지 해가면서 어퀄리티 기프티포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한번 들이대봤는데 별거 없었어요. 메이킹 헤이도 기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역시 현장 체크 요주의. 결국 자막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퍼스트 무버까지 제껴낸다면은 1번 놓고 2번 그리고 3번 또 6번 요 세 마리 안에서 후착이 가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장 체크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신의 마필 두 마리는 특히나 승부 의지까지 파악을 한 후에 막권 공략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안테나 바짝 세워놓고 현장에서 간다까지 덧입혀가지고 주력과 방어 막권으로 깔끔하게 부산교차 1경주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놓고 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출전 두수가 단출한 레이스입니다. 자, 김주원 의원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추천 경주예요? 김주원 의원의 추천 경주. 시계 보다가 내가 또 깜빡했어. 요번 8마리 경주에서 역시 이제 김주원 의원이 추천 경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빠른 깜빡이 배당은 뭐 절대적으로 원틀떼이자 이런 추천 들어가지 않는 게 김주원 의원의 또 색깔이고 보면 아주 궁금해지는 그런 승부 막권인데요. 일단 박대박이 좀 보고 싶은 마필은 1번만 슈퍼플렉스입니다. 슈퍼플렉스 자체가 역시 순발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외곽에서 선행을 나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앞선을 또 뜰 수 있는 그런 자막이라 전체적으로 저는 요번 주 서울경마를 안쪽 1번 마필들에게 점수를 좀 많이 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1번이 좀 많이 잡혀요. 민태민이요. 자, 김주원 의원 승부의 생각이 사뭇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이를 그냥 액면대로 놓고 가는지 아니면 뭐 딴 걸 놓고 가는지 사전에 얘기를 좀 안 해봤는데 1번 푸디백 자마 슈퍼플렉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푸디백 자마 앞말들 우성이다. 깍쟁이부터 시작해서 당대전승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슈퍼플렉스였는데 외곽에서 뭐 너무 빨리 나오더라고요. 스타트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은 아낄 일이 없겠죠. 그래서 1번을
저도 세게 여러분과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 체크가 좀 필요한 것이 뭐냐면 1번은 눈에 보이는 선행 후보고 2번 동촌 아티스트는 지난번에 당대 대물 또 데뷔전에서는 뭐 헤네이티브를 만났었잖아요. 1번이 먼저 머리를 내밀고 나갔는데 이거를 먹어주지 않고 2번이 계속 밀어붙이면은 또 선두권에서 약간의 경합이 이뤄지거나 레이스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죠. 그 부분은 김주원 의원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까지 감안하고 승부로 지정한 김주원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에서의 한구라 막번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김주원 의원.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도 1번을 얘기했는데 너무 좋네요. 1번마 슈퍼플렉스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전개까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마 동촌 아티스트도 지금 선행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의 초반 200m 싸움, 선행 싸움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주예요. 그 반사 이익을 제대로 얻어낼 수 있는 마필이 여기 숨어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훈련 좋겠다, 전개 나오겠다, 뭐 여러가지 와프가 딱딱 맞아떨어진다라면 당연히 그거 놓고 승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뭐 부산까지 토탈해서 총 17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경주 가운데 가장 자신있게 좀 붙을 수 있는 레이스가 이번 5경주라 좀 배팅강도 올리면서 여기서 시원하게 한구라 하고 남은 중후반부 경주들 좀 여유있게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몇십 배짜리가 터질 만한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8마리밖에 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가장 영양가 있는 집중해서 때릴 수 있는 한방 막번이 궁금하신 분들 꼭 오경주 현장에서 김주원 의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지나고 부산교차 2경주로 쓱 넘어갑니다. 자, 교차 2경주입니다. 혼합 3분의 1300m 경주입니다. 이어지는 경주 또 출전 두수가 단출합니다. 이번만 스타제트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훈련 패턴을 조금 약화시켜서 현장 상태가 또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자막인데, 자,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태민 위원의 의견 먼저 들어갑니다. 4번 영광의 제국을 봐야 되겠죠. 2번 연속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8월 24일 날도 다치는 정도로만 적중을 했고, 그때도 다치기 아니었죠. 그때 중앙챔프가 점배당이라서 3복 주력이었는데 중앙챔프가 빠져버렸죠. 직전에도 에이스 천복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서 뭐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인기만 하나 뺀다는 게 영광의 제국이었는데 결론적으로요, 이게 해프 아워스라고 동반자의 기적, 좀 이따 이제 서울 11경주 마지막 경주에 나오는 동반자의 기적의 부계 형제만데 결론적으로는 센 말입니다. 단거리까지는 무난히 주파할 수 있다. 1600까지는 주파 가능한 마필이라서 웬만하면 놓고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김주원 의원. 예, 7번마 금포 여장군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이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이었거든요. 액면상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마감이 인기 4위였는데 그것도 사실 인기 자체가 조금 거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바람이 엄청 불었던 말이고 진짜 실전에서도 최시대 기수가 이거 우승 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과다 채취까지 감행하면서 결국에 우승으로 이 레이스를 끝마쳤던 말입니다. 일단 훈련 때부터 확실하게 변화가 왔다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이번에도 최시대 기수가 지금 서울 이 구경주 대상경주를 위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중원 기수가 올라타긴 합니다만 이미 훈련 때 마필과 호흡을 맞춰보면서 여러가지 것들을 점검을 해놨기 때문에 7마리 단출한 편성에 다시 한번 이 좀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7번마 금포 여장군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배당 노릴 수 없는 경주입니다. 결론은 압축인데 4번마 영광의 제국 쪽에 박대박도 한 표를 실어주겠습니다. 뭐 물고 가는 맛이 기본적으로 있는 스피드 타입의 마필이기 때문에 에이스 천복한테 진 거는 어쩔 수 없지. 그죠? 스피드 메이드한테 깨진 것도 또 인정을 해줘야 되고,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조상범 기수가 앞선만 장악해주면 충분하다. 자, 그리고 영광의 제국이 이제 8월 3일날 같이 뛰고 나서 2번을 더 뛰었는데 그동안에 묵묵히 이제 컨디션 조절하고 주기를 조금 넉넉하게 나오는 7번마 금포 여장군을 우리 김주원 의원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영광의 제국 그리고 7번마 금포 여장군 2마리를 먼저 권해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의 가능성을 현장 체크 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교차 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 갑니다.
혼합 3군 1400m입니다. 잘하면은 어떻게 너무 출전 누수가 너무 작은 경주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10배 안 넘기면서 깜빡이냐 그 다음 깜빡이냐 둘 중에 고민하면 5배짜리 세 번째 깜빡이 이런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으면 계속 맞추고 해야 되는데 한 번 꼬여버리면 또 실전 배팅이라는 것은 석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경주를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자 1번마 월드장이 지난번에 그 전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선입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또 나타났어요. 1번마 월드장 우리 오두마번에도 두 번째 잡혀 있는데 자 김주원 위원 어떤 마필이 가장 이번 경주에서 우승 가능성이 높습니까? 센 말은 4번, 7번이 센 말이 맞아요. 위키드 메신저와 7번마 슈퍼서프 더 나올 거는 거기에 마방 기대치, 향후 잠재 능력까지 감안해보면 두 마리가 우세한 경주인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1400을 곧장 돌파했던 7번마 슈퍼서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직전 경주 영인 알렉스에 붙여서 승부 막건으로 추천까지 드렸던 말이 슈퍼서프인데 뭐 중거리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 기대만큼 잘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준비 과정 좋고요. 직전 좋은 조시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태민이요. 4번 위키드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구조 지영훈 마방의 문세영 기수 안장 인기 모는 마필 실수하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웬만하면 옵니다. 웬만하면. 야 이건 좀 불안하다 싶어도 끌고 옵니다. 문세영 파워인데 그만큼 구조 지용원 마방에서도 되는 말을 맡기는 거예요. 문세영 기수한테. 그걸 악착같이 또 실수 없이 마무리를 짓는 게 문세영 기수죠. 4번 위키드 메신저가 거리가 1400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혈통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늘면 늘수록 뛰는 그리고 힘이 차갈수록 걸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만기 완성형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키드 메신저는 또 한 번 기대치를 둘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7번보다 조금 더 세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4놓고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자 4번, 7번이 워낙 잘 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마리가 저배당을 형성할 것은 뚜렷한데 이 위협적인 또 그 다음 배당들이 뭐 빨간색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복병 마필들이 지금 1번도 있고 뭐 2번도 선에 갈 수 있고 3번도 있고 많은데 자 일단 7번마 슈퍼서프 쪽에 박대박도 좀 한 표를 먼저 던지고 싶고 그러나 4번마 위키드 메신저 기본적으로 또 되는 말을 문세영 기수한테 태워요. 영 택도 없는 거를 태우진 않으니까. 근데 4대가 너무 잘 맞다. 승부가 지금 잘 맞는 마방과 기술의 조합이다라는 측면까지 감안해서 4번마 위키드 메신저를 김주원 의원이 바톤을 받아서 자 미태민 의원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7-3학번 기본으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6경주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민태민이 준비한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기복형 마필들의 편성이죠. 거기에 뭐 승군 마필들까지 몇몇이 포진해 있는 경주입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하는 가운데 민태민이 세게 보는 말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마리를 원틀로 해서 현장에서 축을 세우고 나머지 대안 세력들을 좀 갖다 붙여볼 생각인데 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세게 보는 2마리만 언급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림수는 3번 김동영의 우승 이지가 되겠어요. 마필 자체가 좀 악벽기가 있죠. 그러니까 말이 뛰려는 의지 자체를 좀 말 스스로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굼뛴 걸음을 보이다가 최근에 2착을 오고 지난번에는 우승을 오면서 말의 발걸음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걸음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산 4군에 기존 말들이 워낙에 기복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3번 우승이지 비록 승군전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3번 우승이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노림수가 7번의 용맹질주입니다. 렌텐트 하트라고 1군에 올라갔던 외산마 잡지마라는 말의 형제마죠. 이게 고질적으로 좀
파인기가 있더라고요. 파인기가. 그게 변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강한 상대 틈에서 선두권에 나가서 근성 있는 걸음을 꾸준히 끌어냈고 이번에도 역시 훈련 내용도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파인기 자체가 조금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발빠른 말이 그닥 없기 때문에 선두권에도 붙여갈 수가 있습니다. 3번 우승이지와 7번 용맹질주, 이게 바로 민태민이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일단은 한방막권입니다. 3을 놓고 가느냐 7을 놓고 가느냐 현장에서 말 보고 결정할게요. 어쨌거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주력은 3번 7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의 세력들은 현장에서 아무래도 기복막 경주기 때문에 상태 의지를 잘 파악해서 3 놓고 7 때리고 받치든 7을 놓고 3을 때리고 나머지를 받치든 최종 결정을 현장에서 지혜롭게 한번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태민 위원의 추천 경주로 맞이하는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m 경주가 되겠고요. 아, 참 난잡한 편성 같아요. 예. 김주현 위원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라서 일단 저는 현장까지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 4번마 수성BT 같은 말도 여기서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동수의 기수의 감량 2점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 이제 올라올 만한 마필들이 조금 버벅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경주라 일단 앞에 나가서 편하게 들 수 있는 4번마 수성BT도 전 배당 메리트상 충분히 노려볼 값어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성BT 너무 작아서 난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5군에서 과연 이게 올 수 있을까 고민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감량 기수네요. 4번 수성BT 정도가 순발력이라면 저는 7번마 흑청이 이번에는 타고 넘을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7번마 흑청을 추천을 드리는 7경주입니다. 자, 요런 경주 속에서 이건 뭐 꼭 주력이 아니라도 체포만 하면은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배당덩어리 경주입니다. 배당덩어리 경주에서의 민태민 승복, 민태민의 초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초원길 놓고 쌍대가리 놓고 승부했고 베스트 보스 놓고 또 일요일날도 쌍으로 승부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도 그리고 배터도 뒤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경주에 강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축이 서 있는 경주에 승부를 내서 적중을 잡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이런 경주죠. 여러분 제 예상을 꾸준히 참고하셨다면은 뭐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축이 없이 아사모사하게 인기도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저만의 이제 대가리를 세우고 불안한 것들을 걷어내면서 승부가 돼야지 제대로 된 돈도 먹고 또 승부도 하는 것인데 이런 게 민태민 배당입니다. 뭐 7, 8배에서 15배가량 짭짤한 배당을 여러분께 선물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마리 강축이 없는 혼전 와중에 믿고 때리는 축이 있고요. 후차권에서도 한 방으로 강하게 찍어 먹을 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받칠 거 뭐 불안한 거 빼고 받치면은 안정적으로 적중과 한수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면은 뭐 후회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맞추면 배당이고 맞추면 항굴합니다. 이 7경주를 과감하게 승부 경주로 초이스한 민태민 위원과 7경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뭐냐?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4경주입니다. 자, 7마리 편성. 1번마 빅토리선부터 7번마 위너스캣까지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자, 민태민 위원. 전력 차이가 크죠. 예, 1번. 1번 빅토리선이 강축이에요. 강축. 김주현이 어때요? 예, 강축. 이거 1 놓고 빨리 거세하고 나서 쭉 팔려버리는 완벽하게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2주 전에 좀 덜이었어요. 조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미루고 밀어서 나오는 건데 이게 19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난주에 노조물을 태워가지고 아주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19조가. 근데 원래 우동생이
한 번 시험 실패했다고 두 번째 시험 연속 실패하는 것도 없고, 또 우리 같이 또 우수한 전문가가 연패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19조도 연패가 없어요. 연패가 한 주 죽으면은 한 주에 또 싹쓸이 하는 건데, 이번 빅토리선은 온 거고, 출마표가 뜨면서 감각적으로 제가 세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게 4번 팀워크예요. 최근에 최기중 기수가 기승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모든 마필들을 좀 앞에 붙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불안한 거죠. 뒤에서 참고 타기가 불안한 겁니다. 이 팀워크가 이번에 1500거리인데 앞에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선행 갈 수 있는 찬스를 잡았고, 이 4회 전적표에서 사라졌던 경주에서 꿈틀꿈틀 됐던 적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최기중 기수가 능력 기수들 서울에 다 올려보내놓고 상금 볼 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얘 말 듣다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인기도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월 달에 흑강자를 위협하면서 통과했던 그 2차, 그 걸음이 요번에는 폭발될 수 있다. 1번 얘기하는 거예요? 빅토리선이 강축이라며. 여기서는 말이 없으니까 강축이지. 그러니까 편성의 이점까지 더불어서 강축이다. 자, 김종현이야. 예, 맞습니다. 이를 놓고 국차 찾는 경주가 되겠고요. 한 마리 또 재밌게 보는 게 저는 5번마 노열 빅토르예요. 이번에는 무조건 강공입니다. 강공. 이게 국산 3군에서 지금 계속해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제 승군 착수는 계속해서 걸려 있고, 어느 편성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정면 승부를 들어가야 될지 마방에서도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단 조금씩 뭔가 2% 부족한 모습을 실전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가꾸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100% 능력 발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이 노열 빅토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빅토리선이라는 이 능력마 외에는 그야말로 해볼 만한 편성이라 김호수 기수까지 올라탔다라면 여기서 2착 바라보고 열심히 때려주지 않을까. 2군으로 승군하는 그런 승군할 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원 의원 생각에 조금 더 제가 플러스를 해드리면은 이게 지금 전적지에 가려졌던 경주를 보면요, 490대 정도에서 능력 발휘를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말이 조금 공백 터울 갖고 나와서 체중이 오버된 다음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현장 체중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이거 한 490 정도 나가면은 이건 베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산 교차 4경주는 일단 앞선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몇 마리 안 뛰니까는 앞선만 정리가 되면은 빨리 줄서기가 되든지 사이좋게 차분하게 느리게 가든지 1번, 4번, 7번, 1번, 4번, 7번 요 세 마리가 난 앞선이라고 봐요. 1번은 앞에 나간 적도 있고 앞에 나갈 능력이 되고, 4번은 맨날 빠른 마필들이 있는 경주에 나와서 7월달 바다강자부터 출발해서 메이저 못 이기잖아. 못 이기는 센 말들이 있는 경주 속에서 그냥 카메라만 봤다가 사라진 너무 작은 마필이라 또 제가 조금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 7번마 위너스캣도 이제 순발력은 좋은 마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상태까지 좀 꼼꼼하게 좀 살피고 붙어보고 싶은 경주고, 1번 빅토리선, 4번 팀워크, 여기에 로열 빅토르까지 요 세 마리를 조금 더 점수 높게 평가해서 이번 4경주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에 이어서 서울 8경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한번 3군 18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특출난 능력마가 지금 없는 3군에서 꼭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또 이런 편성도 있구나 싶은 그런 마필들 간에 아주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김주원 위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출마가 없습니다. 출마가 없기 때문에 기본 배당이 보장이 되고 꼭 맞추고 싶은 경주인데, 그냥 가장 세게 보는 말이 한 마리 있고 현장에서도 이상 없으면 놓고 찌를 겁니다. 이 4번마 알라딘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이 송재철 기수가 올라타면서 일단 감량 이점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직전과 다르게 편성이 만만해졌어요. 직전에는 스트롱로드의 강자, 그야말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잘 타고 3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잘만 타면은 우승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저로의 입상 찬스라, 현장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다라면 저는 알라딘을 놓고 좀 승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옛날에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는 말도 있었지? 네, 했었어요. 44조 했나? 그것도 46조 했나? 요술램프도 40조, 46조 그쪽에 46, 48 그런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자꾸 딴 생각이 드네, 김주원이. 알라딘의 간만에 취입.
최근에도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역시 이제 편성 속에서 강력한 입상 후보 중에 한 마리가 되겠고. 자, 민태민 위원 어떻게 봅니까? 알라딘도 그 중동 쪽에서 아라비아 그치, 뭐, 이런 거죠. 그거지. 아슬란 이것도 뭐 그런 뉘앙스 같아. 말 이름이. 아슬란을 세게 봅니다. 아슬란을. 전문가들이 뭐 흔히 이번에 안 들어오면 다시 추천 안 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또 추천하게 돼요. 편성이 맞으면.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번에 한번 세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들이 결정을 제가 이거 이래서 불안하고 이거 저래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나마 덜 불안한 게 9번 아슬란입니다. 이번에 조교 패턴이 좀 변화된 게 뭐냐면 직전 그전까지 계속 보면은 강도 일변도로에서 직선 구간에서 막 때리고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조교 왔는데 발 바꿈에도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좀 긴 거리를 바라보고 말의 걸음을 좀 이렇게 뽑는 연습을 좀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짧은 거리에서 순간 탄력이라든가 순간의 한 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멀리 보고 말을 길게 만졌다는 건 뭐 1800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 같고 또 흙을 안 맞으면 더 뛰는 상황이라서 내가 9번도 유리합니다. 9번 아슬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슬란이 저배당일 때 그것도 문세영 기수나 황환식 기수가 타고 부러져가지고 좀 낙담을 많이 하셨던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미우나 고우나 편성에서 조금 더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슬란이 거리적인 면에서나 또 준비 상태로 보나 등짝으로 보나 조금 서두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좀 서두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판때기였고 이번 경주는 부산에서 올라온 유현명의 노던 스카이가 늑발을 안 했을 때 이제 앞에 나가는 말이고 마볼트도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래저래 9번 아슬란의 전개는 잘 빠집니다. 여기에 이 정도 편성이기 때문에 알라딘의 뒷심이 먹힐 수 있다는 김지원 의원의 의견까지 아슬란의 알라딘 결국은 혼전 중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9번 아슬란, 4번 마, 알라딘 먼저 보내드리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로 다시 넘어갑니다. 부산교차 5경주는 국산 3분의 1600m 경주입니다. 두 마리씩 출전하고 있는 마방이 두 집이 있어요. 1조와 16조인데, 자, 요점을 조금 믹스를 해가지고 곁들여서 우리 김주원 위원부터 설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동반 출전하는 마방의 집들이 많습니다. 1조 마방에서는 이제 이번마 머제스틱 파워를 당연히 더 기대하고 있겠죠. 4짝 승분에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2번은 뭐 불버드 뻔한 강공. 16조 마방에서는 그래도 3번마 라이징 캡틴의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일단 뭐 동반 출전하는 마방은 2, 3 두 마리가 셉니다. 세고 좋고요. 김주원이 세게 보는 말은 직전에도 뭐 단통으로 승부 한번 보자 말씀드렸던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당시에 보우라는 막강 상대마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걸음까지 뽑아냈던 게 하이브리드인데 이번에는 레이스가 직전보다 더 느립니다. 좀 더 수월하게 이 템포를 맞춰서 추입 한 발을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라 부담 중량이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하이브리드의 능력을 봐서는 뭐 55.5kg 정도는 무난하게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번 하이브리드를 추천하고 있는 김주현 위원의 설명이었고요. 밑대는요. 이 시간쯤 되면 피곤하네요. 12시인데 새벽부터 목요일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논스톱으로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피곤한 상황인데 끝마무리 잘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머제스틱 파워를 권해드립니다. 1조 백광열 마방에서 선행마 알파 플러스와 두 마리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머제스틱 파워는요 제가 이거 들어왔어야 돼요. 사실 빙고라지오 놓고 승부를 봤는데 깜빡이 신촌 강자랑 와서 좀 재미를 못 봤어요. 그때 만약에 이게 100m 지점을 요렇게 직선으로 뛰었으면 온 거예요. 근데 요렇게 대각선으로 사행을 했어요. 많이 사선으로 옆으로 기대면서 그만큼 딱 진 건데 빙고라지오 신촌 강자의 사이즈라면은 이국민에서 뭐 머제스틱 파워 4위 순군에 이거 뭐 어디 숨으려고 그래도 숨을 데가 안 보여서 2번을 세게 보셔야 될 경주입니다. 야, 이거 간간히 토요경마, 1호경마, 토요경마를 좀 드렸는데 1호경마 쪽에서 출전 교습은 연말에 되지 않으면서 새 위원의 어떤 그 출전 막들들이 가지각색인 그러니까 세 마리가 나와버리는 그런 경주들이 좀 있네요.
자, 일단 4번만 하이브리드 나왔고, 그리고 지금 머제스틱 파워 나왔죠. 박대박은 그 가운데 끼어있는 라이징 캡틴입니다. 간단해요. 일단 승부는 걸려있는 자막이고, 기본적으로 송기용 기수의 선택도 라이징 캡틴이라면 알파 플러스는 선행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 또 내측상이 때문에 대가리 쳐들면서 그 주행불량 때문에 제거받은 거라 마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거 내버려 두고 최근에 시원하게 2연승한 마필, 자신이 돈 번 마필을 고삐를 잡고 있다면은 적어도 알파 플러스 정도의 어떤 그 행보는 지가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보내놓고 따라가도 나는 그놈 아니까 대처할 수 있다. 이거거든. 저는 송경윤 기수의 초이스에 한 배를 좀 탈 생각입니다. 자, 3번만 라이징 캡틴 박대박은 추천을 드리면서 교차 오경주. 큰 배당도 아니겠는데 조금 막판까지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어지는 경기가 서울 구경주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네. 또 나라도 그래. 이거 무슨 놈의 이 부처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바꿔. 그죠? 농림, 축산, 식품을 빼니까 또 식품을 또 끼워 넣었었나봐. 55대 57입니다. 앞말은 55kg, 순말은 57kg. 단순하게 매겨진 부담 중량 속에서 기본적인 능력과 최근의 행복, 또 최근에 부담 중량 짊어졌던 것과의 어떤 편차. 그래서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 싶으면 뭐 57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사전에 살짝 토요가 좀 있었는데, 서울 말들이 좀 천밥신세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민채민 의원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거를 모두 마번을 지금 퀸즈 블레이드가 2등 잡혀 있죠. 제가 봤을 때 이제 퀸즈 블레이드가 머리 팔릴 거야. 네, 머리를 팔릴 텐데 아주 뭐 직전 오크스 때처럼 무결점의 대가리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뭐 사전 토의 해보니까 김주원 의원도 다른 말 중에 센 말을 하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4번 금포스카입니다. 저번에 청춘불패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고등학생이고 얘는 대학생이다. 쌍승시까지 놓고 갔는데, 야, 끝까지 힘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금포스카이가. 4코너 제압을 직선 추입해서 제압을 당하면 서버릴 줄 알았던 게 금포스카이였는데 끝끝내 물고 뜁니다. 청춘불패라는 광역시장배까지 나갔던 강자 그 상대로 해서 많이 뛴 거예요. 금포스카이. 그리고 뭐 도민일보배 때도 이미 매직 댄서를 꺾었던 한강의 기적하고 정말 코차의 짜릿한 승부가 나왔단 말입니다. 금포스카이. 뭐 비카자마하기 때문에 몸한 또 퍼펙트 스톰 9만석의 전형제마 아니겠습니까? 2000m에 대한 최적화된 말이에요. 최적화된 말이고 게이트 입점 속에서 기습 선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의 금포스카이 순말의 우세를 저는 좀 점쳐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순말의 우세. 하기야 지가 게이트가 외곽일 때 빼고는 안쪽에서 일단 선행을 또 놓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퀸스 블레이드를 내버려 두면은 그만큼 이 나오지 마필들은 사실 우승은 좀 힘들기 때문에 다들 2착 사이즈라면은 눈치 보면서 2등에 맞게 타겠지만은 금포스카이 사이즈만 돼도 우승을 한번 대차게 노려볼 수 있는 사이즈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김주원 의원은 4번 말고도 대차게 또 우승을 넘볼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김주원 의원. 퀸즈 블레이드가 배낭판 열면 몇 배 팔릴까요? 단승시. 단승식은 인법수 같은 거 처음에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좀 불안한 게 있으니까. 확실한 건 복승식 기준으로는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강축. 그렇죠. 이게 진짜 센 앞말이 맞아요. 정말 센 앞말이 맞는데 이번에 조금 불안한 게 순말들과의 대결이라는 부분도 불안하고 김영문 기수가 기승정지라 유현명 기수가 긴급 투입이 됐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센 말이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띄워주겠습니다만 퀸즈 블레이드가 수능도가 아주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등짝과의 호흡에서 다소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예가 바로 이 4월 경주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럼 얘에 맞먹을 만한 말이 있느냐? 4번도 있고 외곽이 15번마 석세스 스토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로 호기롭게 이번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했는데 비록 최외곽 이 불리한 전개라 할지라도 최근
보여주는 능력, 이 액면 자체가 워낙에 화려한 말이라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5번을 이 12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우승, 또 다른 우승 후보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그 대상경주에서 작년부터죠. 15번, 16번 게이트를 만들어낸 게 예. 거기에 맞게 주로를 만들지도 않아놓고 참 뭐한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이 아닌 것 같아. 좀 더 됐나? 오래된 것 같아. 워낙 그 15번, 16번, 15번 이런 멘트 자체가 아나운서 입에서 잘 안 나오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퀸즈 블레이드가 그 배당이 좀 높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인기 1위는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한데 이 퀸즈 블레이드라는 앞말의 상승세를 깰 수 있는 잠재력의 순말들은 많다. 그 와중에 그 후보로 우리 민태민 의원은 4번마 금포 스카이. 자, 그리고 우측에 김주원 의원은 15번 석세스 스토리에게 점수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석세스 스토리가 저도 좀 땡겨요. 근데 또 안쪽이기 때문에 메이저 스타도 메이저 스타하고 싸워갖고 보면 지는 없는 퀸즈 블레이드가 될 것 같고, 퀸즈 블레이드가 아예 선행을 아주 원사이드하게 나가면 모를까. 자, 그래도 좀 불쌍하니까 서울말 한 마디만 그래도 제가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두막을 거쳐놨으니까. 강해가 진짜 약한 놈들만 이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는 이제 또 배당 마필로 이렇게 전원이 된 상황인데, 아직 그 잠재력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그 루비캔터들 추천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저도 안 했습니다. 그 선행이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대박이는 그 배당 마표를 가져왔는데 축을 틀렸어요. 틀려서 적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강해도 자막 자체는 별게 없지만은 여기서 뭐 능동적으로 선두권에 바짝 나오는 게 아니라 완벽한 어떤 그 수동적인 작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력, 그 정도는 좀 봐요. 그래서 물론 퀸즈 블레이드 안 부러지고 뭐 이끼만 들어오면은 쫓아가다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끝나고 말겠지만은 아주 배당이 높게 3세마 대상경주 때 이변을 냈던 말 중에 운해라는 말도 있었어요. 운해. 강해 운해. 김용진이가 탔었지? 이상형이죠. 이상형인가? 잉그란디어잖아. 갑자기 김영진 기수가 튀어나오고. 그래? 지금 머리가 좀 헷갈리나 보다. 자, 8번마 강해도 현장 상태 고배당 보신 분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번이거든요. 석세스 스토리가. 4번도 땡기고. 자,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교차의 마지막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이고 1800m 경주입니다. 자, 김주원 의원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샤프레이디와 3번마 통합영웅이 일단 뭐 액면이 괜찮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리 경험을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마 오디세우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끄는 악벽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그게 손에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빠른 말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아예 몰아서 선행을 나가는 그림도 1차적으로 그려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끄는 악벽이 어느 정도 순치되다가 가는 모습이라 이 외곽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해준다라면 일단 거리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 직선주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샤플레이드, 바깥쪽에서는 오디세우스죠. 민태민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1번, 3번. 제가 오두막원 책자에다 이제 3번, 1번 이렇게 보냈던 기억인데, 이번 경주에 일단 앞에 가는 말은 6번 질주본능하고 7번 대지의 빛, 영크라운 이런 외곽말들이 이제 치고 나갈 텐데, 부산의 1800은 서울의 1700과 같이 빠르게 곡선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직선주로 100m 뛰고 나면 꺾이는 1코너가 나오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마필이 좀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샤프레이디가 샤프 휴머의 자만데 뭐 거리 적응력도 1800까지 충분하고 또 최상현이의 감량 열심히 타주는 기수죠. 그리고 무엇보다 1번 게이트라면은 선입자리 정말 꽃자리 전개 안 뛰어본 거리지만 그 힘을 최대한 안배하고 탈 수 있는 조건이라는 판단이라서 지금 보면 볼수록 3번보다 1번이 좀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게끔 만들고 있네요. 1번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8월달에 늦바란 김에 취입으로 탔는데 그 늦발도 우연찮게 발주기 안에서 발장난을 하다가 그때 문이 열리는 바람에 우연치 않은 늦발입니다. 원래 늦발이
심한 그런 악동만은 아니다라는 거. 언제든지 직전 경주처럼 스타트 잘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한다면은 꽃자리 전개 역시 우리 민태민 위원의 샤플레이디 상당히 재밌을 마필이고요. 자, 9번 오디세우스와 함께 13조 마방에서는 둘 다 현장 체크가 필요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면서는 3번만 통합 영웅 쪽으로 역시 저희 오드마번 위주로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10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 국산 2군 1900m 경주입니다. 안쪽에는 박대박이 지금 1번만 포에버 데모를 좀 찌르고 있는데 이번 현장까지 좀 여지를 남겨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교 패턴 자체는 변화가 크질 않아요. 오히려 예전보다는 계속 약한 쪽으로 좀 조절만 하고 있는데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도전 마필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곽 마필들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민태민 위원. 자, 10번 스트롱로드와 11번의 강자가 직전에 국삼군에서 점배당으로 입상을 하고 나서 국이군 승군전부터 또 인기마겠죠? 예. 10번과 11번. 뭐 AP 오리오의 자마, 스트롱로드도 늘어난 1900 문제 없고, 또 뭐 비카의 하이니 윈즈 다 거리 접선 가능해요. 앞으로는 무조건 스트롱로드가 향후 한 6개월 지나면은 강자와의 좀 격차를 벌릴 것 같아요. 벌릴 것 같은데 이번 경주를 딱 두고 봤을 때는 강자 쪽에 저는 좀 안정감이 있을 거로 봅니다. 지난번에 목 차이로 진 거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물론 스트롱로드가 첫 거리에서 4코너 돌면서 직선 초입에서 탄력을 못 붙이고도 날아왔다는 게 좀 능력마다운 모습이었지만, 강자가 그 당시에 선행을 무리하게 나갔던 풍계를 그냥 코너 돌면서 3코너 지점부터 압박을 해서 힘을 쓰고 왔던 걸음이 그 걸음이라면은 문세윤 기수가 한 번 더 실수 없이 입상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강자가 좀 복승시권에는 안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자 쪽으로 조금 더 기운다. 김주원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하나 강자를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이 스트롱로드와의 리턴 매치인데 이제 현재 시점의 능력에서는 누가 더 세다라고 보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이 직전에는 스트롱로드가 이겼어도 다시 뛰면은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를 정도로 두 마리의 능력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는 비슷하다라는 판단이다. 직전보다 부중이 소폭 상승된 스트롱로드보단 안장 좋아진 직전과 동일 부중을 달고 뛸 수 있게 된 강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박대박은 10번마 스트롱로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드마번에 입각해서 10번마 스트롱로드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9일날 그 상대가 클레이샷 같은 도주마였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따라갔는데 코너워크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서승훈 기수가 외곽 빼는 과정에서 결국은 2선을 밀려났었기 때문에 좀 멋진 그 타이밍을 맞춰내면서 깔끔하게 승부를 거는 그런 레이스까지 펼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0m 첫 도전에서 어쨌든 강자를 이겼기 때문에 간단하게 승자 승 원칙에 따라서 스트롱로드가 강자보다 크게 뒤쳐져서 스포트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11번 강자 또 이길 수 있다라는 측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0번, 11번 두 마리 모두 상승세 마필들이고 잘 뛰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마리 위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요거는 박대박이 추천 경주로 선정한 레이스입니다. 자, 혼합 1분에 1200m. 야, 이거 참 재미있네요.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김주원 의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데, 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뭐, 기본적인 액면으로는 와치블리지 12번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말들이 후차권에서 이제 가는 말들은 속에 다 뚫려 나올 수 있는 레이스인데, 일단 저는 와치블리지 말고 다른 말 한 마리 추천을 드리자면 4번만 히어 이컴스를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장까지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밑에면요. 능력마 필들의 1200 레이스입니다. 능력마 1200. 능력마 1200.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박대박 위원이 얄짤없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이런 경주에 능력마 경주를 제가 좋아하긴 해요. 1군 경주를 최근에 보면은 거의 다
다적중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도 이제 참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왓츠빌리지가 그래도 58.5라도 세죠. 지난 7월 20일 날 간만에 나와가지고 말이 진짜 안 좋았고, 여기저기 내용도 안 좋았고, 그냥 이거 들어오면 하자다 할 정도로 현장에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왓츠빌리지가. 근데 당시에 좀 플라이 토킨이 스마스쿠 무릎을 꿇고 나오면서 좀 늑발주 선행해서 득을 좀 본 것도 있는데, 뭐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만큼의 능력을 끌어냈단 말입니다. 직전은 사실상 무의미하죠. 아시아 챌린지컵. 이번에 1200m 비록 외곽이지만 그냥 뭐 붙여놓으면 뛸 것 같아요. 열두를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번 왓츠빌리지가 지금 액면상으로 이제 머리로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배당에는 이제 12번 축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왓츠빌리지는 주력 막번으로 가져가야 되는 막필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그 플라이 토킨하고 또 페르시아 왕자 이번 경주 출전하려고 액션만 보여다가 이제 출전을 안 했는데, 플라이 토킨은 조교를 하다가 찰과상을 갑자기 그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 날 찰과상이 갑자기 생겨버리는 바람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자도 두 마리 모두 다 앞선에서 뛰는 애들이에요. 그죠? 플라이 토킨은 완벽한 뭐 누구나 와도 난 선행이다. 결국 그거를 외산놈들 싱가포르 애들하고 뛸 때도 그냥 선행은 가고 죽었고, 그죠? 예. 그 플라이 토킨 또 어떤 편성 갖다 놔도 선입은 가속을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선에서 뛸 뻔했던 강력한 두 마리, 그리고 앞선에서 뛰면 1200, 1300 이런 건 껌으로 뛸 수 있는 애들 두 마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왓츠빌리지한테 넘어거라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조건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부상 중량 자체는 조금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12번은 주력으로 때려야 될 막길인데 58.5기 때문에 저는 축으로 가진 않습니다. 얘를 직선주로 해서 때려잡을 가능성 절반 이상 보면서 쌍승식 뒤집으면 배당도 아주 큼직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쌍승식도 좀 맛을 봐가면서 압축 막권입니다. 딱 3마리 가지고 배팅을 할 건데, 그래서 주력 막권은 12번 왓츠빌리지입니다. 현장 체크까지 하고 11경주 여러분들과 승부를 함께 가지고 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1월 경마 11개 경주까지 부산교차 6개를 포함해서 모두 정리해드렸고요. 제가 중간에 좀 기침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목이 좀 많이 간질간질한데, 자, 멘트 빨리 끝내고 1월 경마 좋은 성적 거두시고 기분 좋게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